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프레스룸 라이브입니다. 오늘 12.3 비상 계엄 이후 재판을 받고 있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나옵니다. 오후 2시부터 선고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자세한 내용 서울중앙지법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원 기자, 지금 선고를 앞둔 법원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오늘 오후 2시 이곳 서울중앙지법 서관 311호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혐의에 대한 재판 선고가 진행됩니다. 선고를 앞두고 많은 지지자들이 법원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법원은 보안 검색을 강화하고 사전 등록 차량 외 출입을 전면 금지하는 등 보안을 강화한 상태입니다. 법원이 윤 전 대통령의 선고 과정을 생중계하기로 결정하면서 전 국민이 실시간으로 판결 내용을 지켜볼 수 있게 됐습니다. 전직 대통령에 대한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이명박 전 대통령 사건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네, 비상계엄 이후 법원의 첫 판단인데요. 먼저 혐의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윤 전 대통령은 총 8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중 첫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오늘 선고가 이뤄질 재판은 내란 혐의 본류 재판과는 별개인데요. 윤 전 대통령은 작년 1월 3일 경호처를 통해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막은 혐의로 추가 기소됐습니다. 또 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외관만 갖추려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해 회의에 참석지 못한 국무위원들의 계엄 심의권을 침해한 혐의, 계엄 해제 후 허위로 선포문을 만들었다가 폐기한 혐의도 받습니다. 지난 결심 공판에서 특검은 계엄 사태와 관련된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범죄라며 윤 전 대통령에게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늘 선고 결과가 내란 본류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법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이번엔 경제라이브입니다. 밤사이 국제 유가가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이 줄어들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미국 항공모함은 이동 중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 내용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강민우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밤사이 국제 유가가 뚝 떨어졌습니다. 5% 가까이 내렸습니다. 이거는 사실 미국의 이란 공습 가능성에 좀 불안했는데 지금 그 가능성이 좀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는 걸까요? 시장은 어떻게 반응한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유가 관련해서는요. 트럼프 대통령은 반값 유가를 외치고 있죠. 네. 유가를 내려뜨려서 물가를 낮추고 그래서 금리를 낮추겠다라는 것이 트럼프의 핵심 목표였고요. 이거를 잘 추진해 왔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때 이 WTI 기준으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20달러까지 갔던 거를 네. 56달러까지 떨어뜨린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었었는데 지난번 베네수엘라 사태가 있었고 이번 이란 사태까지 불거지면서 약간의 이제 리스크가 커졌죠. 네. 그래서 WTI 기준으로 배럴당 61달러까지 올라왔는데 바로 이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당초 시장의 예상과는 다르게 일단 이란에 대한 미군의 군사 개입을 보류하겠다는 뉘앙스를 풍겼고 네. 마치 공습은 없다는 식으로 가게 되니까 올랐던 유가가 그대로 거꾸로지면서 간밤에 4.8% 넘게 급락을 해서 다시 네. WTI 기준으로는 배럴당 59달러, 60달러 밑으로 내려왔으니까 일단 이란 공습의 연기가 유가를 끌어내렸다라고 보는 것이 맞겠죠. 네. 그런데 이란 반정부 시위는 지금 3주째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란 상황 먼저 한번 보시겠습니다. Treating injured protesters. 네, 이란 내부 상황 보셨습니다. 그런데 어젯밤부터 들리는 소식은 지금 이 같은 이란 반정부 시위 그리고 강경 진압 약간 소강 상태에 접어들었다라고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상황이 지금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중동 전문가 연결해서 상황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 이슬람 문화연구소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네. 이 반정부 시위 지금 이란 내부 영상을 봤을 때는 정말 좀 참혹한데요. 지금 분위기는 정말 이렇게 참혹했던 겁니까? 네, 실탄 사격이 있었고, 적어도 뭐 한 수천 명 정도가 희생됐다고 외신에서 나옵니다만은, 이란 내부 당국자도 상당한 수의 사상자가 있었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발표했기 때문에, 네. 어떤 실탄 사격과 대규모 인명살상이 있었다는 것은 분명하고요. 네. 다만 1월 12일을 기점으로 지금 친정부 시위가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지금 반체제 시위를 누르고 있는 상황이 돼서 약간 소강 상태가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번 시위는 그 중산층 혁명 지지 세력으로부터 일어났기 때문에 1979년 혁명 이후에 가장 정권이 위기 상황을 맞았는데 네. 그 외부 전문가들도 이런 기회에 이게 전체적인 시민 불복종 운동으로 확산될 거라고 기대했는데 갑자기 1월 11일부터 52개의 모스크와 경찰서, 관공서 등이 방화되는 약간 폭동 성격으로 바뀌어졌습니다. 네. 그 중요한 것은 이 시위 과정에서 그 이란 당국자의 표현에 의하면 100명 이상의 군경이 사망합니다. 그래서 1월 12일 날 이란 정부가 3일간 국가 애도 기간을 설정하고 그 111명의 희생된 군경 희생자들을 위한 국가 장례식을 치르면서 수백만이 운집하면서 이 시위대가 잠잠해지는 어떤 변곡점이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란 당국은 이 시위가 변질됐던 데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외세의 개입이 있다고 강력하게 그 선전 매체를 동원하면서 지금 이란 시민들 분위기도 약간 주춤하는 상태고요. 이런 방화와 폭동의 시위는 아니다 하는 이런 우려도 그 시민들 사이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네, 이란 군경이 시민들한테 산탄총, 그러니까 근거리에서 여러 발 쏠 수 있는 총, 그리고 살상용 탄환을 사용했다, 이런 얘기도 전해지고는 있거든요. 그랬던 건가요? 지금 뭐 인터넷이 완전히 이제 차단되고 뭐 이란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 외에는 우리가 팩트 체크가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네.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여러 이제 인터넷 유튜브나 언론 매체로 봐서 뭐 그런 참 약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잔혹한 탄압이 일어났던 것은 분명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이제 조심해야 될 것이 네. 지난번에 이제 하메니 사진을 불태우면서 담뱃불을 붙이는 그 여성 사진이 사실 그 천만의 비호를 이루면서 시위에 불을 붙였는데 네. 사실 그거는 이란 내부가 아니고 캐나다 반체제 여성이 만든 그 퍼포먼스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이제 이란 내부를 판단할 때 이런 어떤 반체제 어떤 외부의 소식과 내부의 진정한 시민들의 그 자유를 위한 투쟁을 우리가 분명히 구분해 줄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란 반정부 시위 사망자 중에서는 적십자 직원이나 캐나다 시민도 포함되어 있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말씀하신 대로 소강 상태라고도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시장에 나온 이란 주민의 목소리 저희가 좀 준비해봤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والا وضعیت بازار که یه مقدار بهتر شده مردم میان برای خرید ولی کلا اوضاع معیشت مردم یه مقدار ضعیفن دیگه توی خرید و اینا ولی خدا رو شکر نسبت به امنیت و اینجور چیزا بهتر شده مردم بیشتر میان توی خیابون. 네, 이분 말씀 들어보면 정말 지금은 조금 조용해졌다, 고요해졌다, 좀 소강 상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어제 미국은 항공모함을 이동시키는 얘기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이란에서는 영공도 한 5시간 정도 폐쇄했다는 얘기도 들리거든요.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 건가요? 뭐 사실은 혼란성들을 이용해서 미국이 군사 개입을 할 강력한 의지를 갖고 있었는데 네. 그 아마 오늘이 기점일 것 같습니다. 16일 금요일 합동 주말 예배가 금요일 예배가 열리면서 수백만이 운집할 건데 지금 이제 어떤 반정부 시위가 친정부 시위에서 눌려져 있는 소강 상태에서 미국이 이제 무리한 군사 작전에서 약간은 그 사태를 지켜보는 추세로 이제 바뀐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이제 미국은 이란 내에서 미국과 협력 가능한 이제 신정권 창출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런 체제를 붕괴했을 때 이 혼란을 방치할 건가 아니면 무리한 군사 공격을 해서 체제를 바꿀 건가라는 테이블에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일단 군사적 옵션을 완전히 버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더 이상 인명살상이 이제 확대해주고 여론이 나빠지면 개입하겠지만
지금 완전히 이제 정부가 통제 상태로 가고 이제 외세 개입으로 오히려 반미 정서가 결집되면은 미국이 조금 시간을 더 벌려고 하겠죠.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이나 주변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가 미국의 군사 개입을 강력히 지금 반대하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대로 내버려도 자생적으로 이 정권은 막다른 골목에 도달했는데 굳이 군사 개입을 해서 오히려 시위대를 위축시키고 국민들 반미 정서로 어떤 결집시키는 것은 역효과다. 아마 이런 판단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백악관 오늘 새벽 대변인이 한마디를 했습니다. 이란에서 처형이 800건이 중단됐다. 물론 여기에 사례를 계속하면 심각한 결과를 볼 것이다. 이런 경고도 덧붙이긴 했는데요.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The truth is, only President Trump knows what he's going to do, and a very, very small team of advisors are read into his thinking on that. And as I just told you, he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the situation on the ground in Iran. And as we saw yesterday, he had heard that the killings and executions would stop. And we have seen 800 people, their lives have been spared as a result of that. The president continues to closely monitor, but also keep all of his options on the table. 교수님, 이거 좀 수위 조절이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건가 또 생각이 드는데 오늘 새벽에 또 유엔 안보리가 열렸습니다. 여기에서 미국과 이란 대표는 좀 험악한 분위기에 또 대립을 보였다고 합니다.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 양측의 생각이 너무 다르죠. 이제 미국이 외세 개입을 했기 때문에 시위가 폭동으로 갔다. 이제 내정 간섭을 하지 말아라는 게 이란의 입장이고, 이런 이제 무고한 인명이 살상되는데 어떤 자유주의 소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는 이제 의견이 팽팽하게 맞섰는데, 사실은 상당 부분의 인명 살상이 났던 것은 분명해 보이고요. 트럼프가 더 이상 처형을 계속한다면은 군사적인 개입을 하겠다는 이 위협이 사실상 이란 정부를 압박해서 이게 무모한 처형을 좀 중단시키거나 약간 연장시키는 그런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이란 상황 들어봤습니다. 이희수 성공회대 석좌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네, 이란 사태 이렇게 되기까지, 그리고 일단 잠잠해지더라도 앞으로가 좀 걱정이 되는 게 이런 사태를 촉발한 게 경제난 때문이었습니다. 교수님, 이게 도화선이 이란의 은행이 시작이었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은행이 이제 파산을 했는데요. 이란 같은 경우는 이슬람 원리 국가이죠. 그래서 신정 체제를 유지하고 미국과 대립을 했고, 또 핵 개발을 하려고 하니까 미국이 경제 제재를 했고, 그래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은행을 만들었는데요. 그 아얀데 은행이라고 2012년에 설립된 은행이 이란 최고의 민영 은행 중 하나입니다. 10월 달에 작년 10월 달에 이제 파산을 했다고 하는데, 이것이 이제 높은 이자율로 예금을 유치한다는 은행으로 유명한데, 이것이 뭐냐면 이 은행이 이제 이란 테헤란의 최대 쇼핑몰이 이란 몰을 엄청난 자금을 댔습니다. 네. 근데 이 이란 몰에 많은 정권 측근들이 돈을 투자를 했는데요. 이 투자를 잘하기 위해서 이 이란 그 은행이 예금주한테 높은 이자로서 돈을 빌렸는데,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이 과정에서 이제 폰지 사기가 또 연루가 됐다고 합니다. 네. 그 예금자들의 그 이자를 감당하기 위해서 신규 예금자들의 돈으로서 또 이자를 지급을 하고, 과거 예금자들의 이런 것이 계속이 되면서 이런 폰지 사기가 계속이 됐는데, 이것이 이제 정권에서 이것을 눈 감아줬다고 미국 언론들은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도 계속 하락을 하고 이란 은행도 파산하는 지경에서 이란 경제가 자체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이제 힘든 것 같이 보입니다. 이란 지금 반정부 시위의 핵심이 이란 전통적인 상인 계층이라고 합니다. 그게 지금 의미하는 게 있다는 거겠죠. 그렇죠. 이제 과거의 시위 같은 경우에는 좀 신념을 가진 어떤 특수층에 대한 이제 반정부 시위가 있었었는데, 이번은 아까 이야기해 준 듯이 상인 계층인데요. 네. 마자리라고 하는 이제 이란의 전통적인 상인 계층을 하는 이제 고유 명사가 있는데, 지금 반정부 시위에 또 시위의 핵심 동력은 바로 이 상인 계층에서 촉발됐다라고 하는 것이 과거와는 다르고, 그래서 그만큼 이 에너지라든가 이 파워 면에서 상당히 좀 크게 좀 이어지지 않나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상인 계층이 나오고 있는가? 앞서 교수님께서도 잘 설명해 줬지만 이란은 지금 거의 인플레도 아닙니다. 네. 하이퍼 인플레이션 사태고요. 네네. 우리도 요즘에 환율이 올라서 걱정한다. 뭐 10% 올랐다. 뭐 1,300원대가 이제 1,500원 간다 이러는데요. 네. 지금 이란의 리아라 같은 경우에는 25배 달러 대비
그러니까 가치가 25배 떨어졌다는 거죠. 네. 환율이 이렇게 대폭등하니까 은행도 파산하고 있고 외환보유고도 완전히 박살이 났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상인 계층은 장사가 안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경제 문제로 거리로 뛰쳐나온 것이 역대 과거의 이란에 대한 이제 정부 시위와는 좀 다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란 경제난 해결은 지금 어떤 시기 될까요? 지금 아직 너무 앞을 알 수 없는 상황이기는 한데 지금 상황이 어떻게 흘러갈 거로 보세요? 저는 이제 유일한 그런 방법은 뭐냐면 미국과의 화해가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 지금 경제 제재를 하고 있는 한 이란 경제가 풀릴 가능성이 없어 보입니다. 또한 더욱더 문제가 되는 최근에 이제 국제 유가가 계속 하락하는 과정에서는 이렇게 되다는 경제가 아예 붕괴가 되고 이란의 정권이 교체될 수도 없는 그런 사태로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미국과 이란. 아까 잠시 말씀드렸는데요. 유엔 안보리에서 있었던 모습 잠깐 한번 보시고 오시겠습니다. Siavash Shirzad, 30 years old, he was killed by the same Revolutionary Guards. Negin Qadimi, 20 years old, she died in her father's arms after being shot by the Revolutionary Guards member. The list of names goes on and on. I feel guilty that I don't name the rest. President Donald J. Trump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tands by the brave people of Iran. They are afraid. They're afraid of their own people. This is a regime that rules through oppression, through violence, and through intimidation, and has destabilized the Middle East for decades. Any threat to use of force against the Islamic Republic of Iran under any pretext, including claims of protecting protesters or supporting the Iranian people, constitute a grave and manifest violation of international law and the UN Charter. 네, 유엔 안보리 현장 보셨습니다. 미국과 이란의 충돌 모습 확인하셨습니다. 어떻게 국제 정세가 흘러갈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우리나라로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또 사상 최고치를 뚫었는데요. 4,800을 넘었습니다. 매일 최고치를 경신합니다. 평론가님, 왜 이런가요? 지금 그렇습니다. 11일째 상승이네요. 오늘까지 상승 마감하게 되면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이고요. 네. 그동안에 우리 한국 증시의 기록이 13거래일 연속 상승이 있었거든요. 아하. 2019년에. 네. 이틀만, 월화만 더 가면 이제 13거래일, 수요일까지, 다음 주까지 오르면 이제 연속 상승 기록을 갱신하게 되는 것이고요. 네. 4,800도 훌쩍 뛰어 올랐거든요. 우리 정부가 지금 국정과제에도 정확히 5,000포인트라는 것을 명시했던 네. 국정목표로 그래서 좀 굉장히 주목을 받지 않았었습니까? 이 5,000P도 경우에 따라서는 더 빠르게 달성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여지는데요. 4,836입니다. 지금 네. 현재 시각이. 수급과 와. 재료 모두 좋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뭐 재료는 AI 반도체 얘기는 일단 빼고요. 수급만 말씀을 드리면 고객 예탁금이라고 하죠. 나는 이제 주식에 투자할 거라고 해서 이제 대기하고 있는 자금이 92조 원을 넘었습니다. 90조 원대는 우리가 가본 적도 없고요. 네. 많아봐야 80조 원대 초반이었었는데 이제 92조 원이라는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네. 이뿐만이 아니라 새해 들어서는 우리가 기관 투자자라고 하죠. 국내 증권사, 자산운용사 그리고 연기금들이 앞다퉈서 우리 국내 주식을 사고 있는데 이런 큰 손들은 되게 컴플라이언스도 중요하고 실적이라든가 재료를 모두 따지잖아요. 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시가총액 10조 이상의 대형주를 주로 산단 말입니다. 더 오를 수 있다는 거군요. 그렇죠. 삼성전자가 오늘 3%를 올려버리니까 네. 우리는 시가총액 방식이기 때문에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더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약간 코스닥과 비교해서 괴리감 이런 대형주가 없는 분들은 실은 이 4,700, 800, 5,000 여기에 대해서 좀 부러움도 커지고 체감을 못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 지표상으로 지수상으로는 저렇게 기염을 토하고 있고요. 또 다른 테마 중에 하나는 일반 개인들은 지금 로봇주 열풍이 불고 있어서 네. 원래 코스닥을 가려면 바이오 2차 전지인데 로봇들로 대거 들어가서 로봇 종목이요. 최근 3개월 4거래일에 평균 3배, 4배, 5배. 보통 주식으로 1년간 30% 수익 내기도 어려운데 2, 3개월 만에 지금 100%, 200% 낸 분들이 되게 그런 많고요. 주식도 있었군요. 네, 하고 앞서 92조라는 제가 예탁금 네. 얘기했잖아요. 이 돈들 대부분이 은행에 있던 돈들이 왔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처음 주식해본 분들은 그냥 삼성전자 살게, 현대차 살게, 더 대형주를 사니까 오히려 지수의 상승폭은 더 커지는
이런 일종의 선순환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오천도 있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다고 보시는 거네요. 그 논리대로라면. 뭐 주말에 큰 그렇겠죠? 사건이 네. 뭐 이란 군사 개입이라든가 아니면은 트럼프 상호 관세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무효 판결이라든가 이런 빅 이벤트들이 없다면 현재 추세로라면은 뭐 13거래일 연속 상승도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가 지금 또 시장을 끌고 있는데요. 교수님, 근데 반도체주, 미국이 지금 반도체 관세를 매기려는 또 움직임이 있어서 좀 어제 화들짝 놀란 분위기도 있습니다. 예, 그것이 이제 엔비디아란 대만 TSMC에 관한 것인데요. 반도체 시장에서 엔비디아가 디자인을 해서 TSMC한테 보내면 그 디자인을 바탕으로 대만의 TSMC가 반도체를 생산을 해서 또 엔비디아한테 수출을 하죠. 네. 이 과정에서 이제 15%의 관세가 적용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트럼프가 이 말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엔비디아가 그 TSMC에 받은 반도체를 바탕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서 중국에 또 완전한 그 AI 시스템을 수출할 경우 약간 이게 복잡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뭐냐면 TSMC가 이제 미국에 수출하는 반도체에 대해서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 이거 약간 헷갈리는 것인데 이제 네. 차등 관세입니다. 보통 관세는 15%인데 중국 수출용으로 완제품을 만들면 25%의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것인데 네. 이 트럼프가 어떻게 보면 이런 정책인 것 같습니다. 예전에는 중국에 대해서 AI 핵심 반도체 수출을 아예 금지를 했었는데 이제는 뭐냐면 내가 관세를 조금 더 걷고 관대한 정책으로서 중국에서도 이제 엔비디아의 제품을 허용을 한다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여기서 이제 약간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중국 사람들의 대부분이 대만을 자신의 국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자신의 국가에서 뭐냐면 자신의 국가에서 중국에 결국 수출을 하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그 이득금을 미국이 가져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이것은 중국한테 수출을 허용했다고는 하지만은 정서상으로서 중국 국민들한테는 미국에 대한 반감을 더 일으키는 그런 효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우리나라 듭니다. 그러면 기업들 영향이 궁금하거든요. 이렇게 되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다 잘 나가고 있는데 또 영향이 있지 않을까? 요 예, 부분? 맞습니다. 네. 우리나라도 이제 미래에는 영향이 있을 텐데 지금 현재로서는 직접적으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그 엔비디아한테 납품을 하지만은 그 제품이 중국에 수출이 되는 그런 가정은 없습니다. 네. 하지만 앞으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 똑같이 15%에서 25%의 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대책 회의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지금 워싱턴에 출장 중인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도 귀국을 연기하고 좀 동향 파악 중이다. 이런 소식도 들어와 있습니다. 오늘 경제라이브는 여기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강민욱 교수,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일단 불법 수사이긴 하지만 공수처 출석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네, 뉴스라이브에서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입니다.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 가운데 첫 번째 결론이 나오는 순간 TV로 생중계됩니다. 전직 대통령의 재판 생중계는 박근혜 전 대통령 2건, 이명박 전 대통령 등에 이어서 네 번째인데요. 지난해 1월 경호처 직원을 동원해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한 혐의 등입니다. 후에는 그 전에 한 번도 한 적이 없는 경호처 부장들과의 오찬을 주재한 후 경찰은 총 쏠 실력도 없다. 총은 경호관들이 훨씬 잘 쏜다. 경찰은 총기를 보여주기만 해도 두려워할 테니 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좀 보여주라며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건 없습니다. 저기 보셨잖아요. 그냥 저 대통령이 계엄 해제했는데도 그냥 막바로 뭐 내란몰이 하면서 막 대통령 관저에 막 밀고 들어오는 거 보셨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 대통령을 가볍게 생각을 하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스크럼 짜는 거는 저는 알지도 못했고 대통령 경호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아무리 지나쳐도 과하지 않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자신의 범행을 은폐하고 정당화하기 위해서 국가기관을 사유화했다. 앞서 열린 공판에서 특검은 징역 총 10년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8개 재판 가운데 첫 선고가 이루어지는데 이번 판단은 다음 달 선고를 앞둔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 다른 재판의 가늠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저희 MBN도 특보 생중계로 준비해놓겠습니다. 많은 시청을 바라겠습니다. 한편 이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 2심을 맡게 될 서울고등법원이 내란 전담 재판부를 우선 2개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법관 인사일인 다음 달 2월 23일에 본격 가동을 한다는 건데 일단 그 전에 꾸려놓겠다는 겁니다. 19일 선고가 나는 내란 사건 2심이 그 전에 접수될 수도 있습니다. 이걸 염두에 두고 따로 관리재판부도 두기로 했습니다. 물론 오늘 결론 나는 체포방해 사건의 2심이 먼저 배당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가장 관심이 모이는 재판부 구성 방식을 두고는 아직 고심 중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는 방침입니다. 자, 본격 단식 투쟁에 들어간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얘기도 좀 해보겠습니다. 국회 로텐더홀에서 통일교 공천원금 쌍특검법을 수용하라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이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고 했습니다. 지금이 바로 그때입니다. 저는 국민의 목소리가 모이는 이곳 국회 본회의장 로텐더홀에서 특검법 수용을 촉구하는 단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강력한 대여 투쟁, 지난 24시간 필리버스터에 이어서 또 한 번 승부수를 던졌다는 평가인데요. 그 배경을 두고 여러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명분은 통일교 특검법 등이지만 이른바 리더십 위기에 대한 타겟책이 아니냐는 분석도 있습니다. 한동훈 전 대표 제명에 대한 의결을 미룬 직후라서 더 그렇다는 겁니다. 그제 새벽에 나온 윤리위의 한 전 대표 제명 결정, 당 내용이 극단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이죠. 이분들은 기자분들이고 이분은 누구신 거예요? 책임당원이에요. 왜요? 강원 목소리 천년만년 할 것 같아? 배지 다를 것 같아? 건물 10년이야. 정신 차려. 신년사를 마치고 나온 이 송원석 원내대표에 대한 당원들의 격한 항의 화제가 됐죠. 현장에서 당 지도부를 향한 일부 참석자들의 성토가 빗발쳤고 당내에서도 경론이 오가고 있습니다. 우려와 비판의 화살을 당 바깥으로 돌리겠다. 국면 전환용 단식이란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는 실정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이 단식 투쟁 때마다 읽고 있는 책 표지, 제목으로 메시지를 내는 것도 여의도 문법 가운데 하나죠. 이번에도 눈에 띄는 책 한 권이 있었습니다. 환율 전쟁 이야기, 그 밖에도 여러 권이 있는데 자, 지금의 이 달러 환율의 고공행진, 위기의 책임이 정부 여당에 있다. 또 한 번 주장하는 듯한 장동혁 대표의 단식 얘기 해봤습니다. 자, 연예 사회 면으로 한번 가볼까요? 통장엔 잔고 200만 원, 이미 200억 원을 넘게 기부했다는 이분, 김장훈 씨의 다음 목표는 뭘까요? 죽기 전까지 그 10배, 2조 원을 기부하고 싶답니다. 최근 출연한 가수 현 씨의 유튜브 채널 영상, 두 사람이 함께 경계선 지능 학생 등이 다니는 대안학교를 찾아서 기부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밝혔습니다. 목표나 미션을 정한 게 태어나서 3년 전인가 4년 전에 처음으로 정한 게 내가 이번 세상 끝나기 전에 한 가지는 정리하고 가는 걸 꿈으로 해보자. 그게 뭐냐면 내가 죽더라도 이 땅에 밥을 굶는 아이들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평생 얼마까지 기부하실 것 같아요? 일단은 2조를 잡고 있어요. 뭔가 그 정도 돼야 대처도 하지 않을까. 나도 굶어봐서 한다. 이틀을 굶으면 훔치게 된다면서 이 땅에 밥 굶는 아이들은 없게 하면 좋겠다. 이런 꿈이 생겼다고 밝혔습니다. 그 많은 돈을 기부하고 정작 자신의 통장 잔고는 이게 맞냐? 기부 좀 그만하라는 일부 팬들의 걱정도 언급을 했습니다. 지나가다 화를 내시더라고요. 오빠 기부 그만해요. 그래서 이번 세상은 그냥 이렇게 만들어주세요. 부자였던 시절도 없던 시절도 다 겪어봤는데 돈이 불행은 막아주지만 행복의 기준은 되지 못하더라. 전혀 불편함이 없다. 앞으로도 열심히 벌어서 아이들을 위해 쓰겠다는 김장훈 씨의 포부였습니다. 자, 모든 건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 다음 세대 새 생명에 대한 응원과 축복의 마음은 인지상정이겠죠. 최근 온라인상에서 화제가 된 장면이 있습니다. 신생아 집 가요. 이렇게 손글씨로 쓴 문구를 붙이고 달리는 차량 사진.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올라온 이 사진이 온라인에서 빠르게 퍼졌는데요. 곳곳에서 축하와 응원 댓글이 쏟아졌습니다.
이 사진이 화제가 되면서 실제 차량 운전자가 등판했는데요. 이번 등려로 두 딸 아빠가 됐다는 이분. 하남에서 출산과 산후조리까지 마친 뒤에 아이와 부인을 태우고 자택에 있는 양평까지 가던 길이었다고 합니다. 꽤 거리가 있죠. 저속으로 한 40-50분 조심조심 달리면서 혹시 하는 마음에 이렇게 배려를 부탁하기 위해서 문구를 써붙였는데 주행 중에도 비상 깜빡이로 축하 인사를 보내는 분들이 그렇게 많았다고요. 우리 공주님 태운 호박마차가 이렇게나 관심을 받을 줄 몰랐다. 쏟아지는 축하 댓글을 하나하나 다 읽었다면서 감사하다. 축하해 주신 만큼 아이들을 잘 키워보겠다고 전했습니다. 훈훈한 이야기 드렸는데 이 소식은 좀 걱정이 됩니다. 서울 강남의 마지막 한자촌 개포동 구룡마을 화재 규모가 심상치 않습니다. 오전 5시쯤 구룡마을 4지구 빈집에서 난 불이 8시 49분쯤 대응 2단계로 격상이 됐습니다. 인근 5, 6지구로까지 번지고 이렇게 산불로 확산이 됐는데 저희가 지금 현장 상황을 좀 보여드리고 있는데 그야말로 아비규환입니다. 가스통 터지는 소리가 날 때마다 주민들의 절규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긴 시간 진화 작업이 벌어지고 있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가용한 모든 인력과 장비를 투입하라는 행안부 장관의 지시, 현장에 드론과 불사키까지 총동원돼 있습니다. 서울시도 총력 지원에 나섰습니다. 자, 구룡마을 화재 소식은 저희가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다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유한솔의 오늘 뭐 사니 바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사회적 무리, 논란의 인물들이 하고 나온 착장들, 이 옷차림과 패션이 주목을 받고 또 소비 행태로 이어지는 현상을 블레임룩 현상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죠. 오늘은 이 현상에 대해서 소비학적 관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철 숙명여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일타수강생 박진아 아나운서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가장 먼저 제일 최근의 사례부터 한번 소개를 좀 해보죠. 남양유업의 창업주의 외손녀죠. 각종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황하나 씨가 최근 이 마약 투약 혐의로 또 검찰에 구속 송치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혐의 내용보다도 그 법원 출석 당시 입었던 이 패딩 점퍼가 화제가 됐어요. 예, 지금 이제 사회적으로 좀 무리를 일으키거나 좀 큰 이슈가 되는데 중심이 되고 있는 네. 그런 인물들이 착용하고 있는 이제 어떤 특정 어떤 회사의 브랜드 예. 상품들이 이제 사람들에게 많이 또 이제 관심의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예. 지금 이제 보여지는 영상에서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런 어떤 이제 특정 색깔의 어떤 이제 패딩을 이렇게 착용하고 나타났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거기에 이제 어떤 관심이 이제 주목이 되거든요. 예. 이제 그리고 이제 그게 어떤 아주 좀 극악무도한 그런 범죄라기보다도 네. 예를 들어 어떤 사회 부유층의 어떤 그런 좀 일탈이라든지 이런 거라고 했었을 때는 과연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입는 어떤 옷들이나 그런 사람들의 패션은 어떤 것인지에 대한 또 관심이 네. 또 좀 많이 증폭되기도 하고 근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저런 거에 대한 어떤 이제 관심이 증폭되는 가운데 한번 이제 그런 거에 대해 또 소비로 또 이어지는 예,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꽤 비싼 제품이었는데 완판이 됐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최근에 또 베네수엘라 마두로 대통령이 미국에 체포될 때 입고 있었던 이 트레이닝복. 저희도 이제 마두로 룩이라고 해서 방송에서 소개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도 뒤늦게 또 품절 사태를 일으켰어요. 그렇습니다. 마두로 룩이라고 해서요. 마두로가 체포 당시에 입었었던 한 스포츠 회사 예. 엔사 브랜드의 회색 트레이닝복이 화제가 됐는데요. 이게 마두로 그레이라는 이름이 붙을 정도로 예. 검색어 창에 아주 화제가 됐었고요. 이게 밈처럼 돼서요. 이와 관련해서 댓글이 달린 걸 보면 마두로 체포룩 품절 트레이닝복 회사 엔사가 진짜 승자다 이런 댓글이 달릴 정도였습니다. 네. 이게 어제 오늘 갑자기 생겨난 현상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이 블레임룩이라는 용어로 정의가 되었던 현상인데 시간을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전에도 있었겠지만 당장 1999년이었죠. 이 탈옥범 신창원이 입었던 티셔츠가 굉장히 유명했던 기억이 나요. 네,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제 요즘에 이제 시사적인 용어로 이제 블레임룩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이제 이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영어식 표현은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좀 만든 그런 표현이라고 그런가요? 하고요. 네. 블레임이 비난이라는 뜻을 담고 있고 룩은 그냥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어떤 네. 풍채, 외관 이런 뜻이니까 이제 요거를 또 이제 우리가 이 사회적으로 좀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 되고 있는 그런 현상들을 네. 지칭하는 그런 용어로서 많이 쓰이고 있죠. 지금 이것이 이제 최근에 이렇게 또 많이 이제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주목을 받고 있지만 사실 예. 지금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런 어떤 그 탈주범이 잡혔을 때 입고 있었던 그 무지개 색의 예. 저는 패션들이 사람들에게는 정말 좀 굉장히 그 어떻게 보면 그 놀랍게 다가온 것이죠. 예. 저거는 사실은 이제 어떤 예. 뭐 진품이라기보다는 뭐 가품이라고 뭐 밝혀졌다고 어떤 명품 하는데, 브랜드의 가품이었다고 네, 하더라고요. 그렇지만은 그 저거 자체가 이제 그 사람들에게 상당한 어떤 시선을 이렇게 그 주목을 받았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저 옷을 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다니면서 이렇게 뭐 구매하고 네. 그렇게 됐었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집중적인 소비로 이어졌다. 네. 이후에도 참 많습니다. 여러 맥락상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한 블레임룩의 사례들 좀 더 소개해 볼 텐데 앞서 얘기한 황하나 그리고 마두로 대통령 말고도 근래에 화제가 됐던 블레임룩이 여러 차례 있었고 다 품절 대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어도어 대표 민희진 씨의 룩을 예.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대표적이에요. 같은데요. 네, 이 기자회견 때 패션이 화제가 됐었습니다. 파란 모자에 지금 화면 보시는 것처럼 초록 색깔 줄무늬 티셔츠를 입고 나왔는데요. 착장을 구매하려고자 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았었고요. 네. 품절 대란이 일일 정도였습니다. 이걸 웃돈 주고 2배나 웃돈을 주고 사겠다는 리셀 가격까지 치솟았었던 기억이 있는데요.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패션 스타로 알려진 가수 지드래곤 씨도 경찰 조사를 받으러 온 길에 입었었던 착장이 굉장히 예. 화제가 됐습니다.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초록 블루 셔츠에다가 예. 검은색 정장 그리고 갈색 구두와 또 뿔테 안경을 썼는데요. 이 착장 그대로 원하면서 사람들이 거래량이 급증했고 슈트도 검은색 정장을 찾으려는 사람들이 많아졌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예,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앞서도 이야기했듯이 폭발적인 소비, 집중적인 소비 행태로 이어졌다는 부분인데 어떻게 보면 이제 패션 업계 각 브랜드가 뜻하지 않게 홍보 효과, 그 덕을 좀 누린 셈이라고 봐야 할 것 같아요. 네, 특히 이제 뭐 패션 업계의 상품들이 대체로 어떤 유행을 많이 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사회적인 이슈 가운데 사람들에게 그 주목을 받고 또 어떻게 보면 많은 어떤 이런 노출 빈도를 통해서 그 브랜드가 많이 알려지는 것이 사실 이 뭐 패션 이 그 업계에도 예. 되게 그 도움이 될 수도 있는 것 같긴 합니다. 하지만 여기에 좀 상반된 효과가 있는 것 같고요. 예. 예를 들어서 사람들의 관심과 주목이 집중되면서 저게 어떤 거지? 그 어떤 품질이나 이런 것들 한번 검색해보고 이제 그걸 예. 구입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소비자가 있는가 하면 어떻게 보면 또 이제 구강무도한 그런 어떤 범죄자가 만약에 이제 그런 어떤 특정한 브랜드의 옷을 입고 있었다고 했을 때는 사실 요즘은 이제 그런 것들이 이 노출되는 것을 좀 꺼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 상표를 보통 가리기도 하죠. 네네네. 그리고 요즘은 이제 광고 방식이 뭐 PPL이라고 해서 직접 제품을 이제 그 영상 속에 이제 노출시키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여기에서도 그게 이제 만약에 그대로 만약에 로고 예. 회사 로고 같은 것이 그대로 방송이 된다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그 결과를 미리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패션 업계들도 상당히 좀 꺼리는 그런 이제 분위기도 감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자, 말씀대로 이제 뭐 좋은 뉴스건 나쁜 뉴스건 그냥 노출이 되면 좋은 거냐 하면 그게 아닌 게 실제로 또 매출 하락으로 이어진 사례들도 좀 있었고 이런 경우도 저희가 좀 살펴볼 텐데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이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 때 나왔던 블레임룩이에요. 예. 당시에 사실 우리나라의 뭐 아주 뭐 초유의 그런 사태이기도 했고 온 국민들은 뭐 다 알고 있었고 그 당시에 이제 뭐 최순실 씨가 이제 이렇게 뭐 방송에 나오고 할 때마다 예. 이제 그럼 또 옷차림에 이렇게 뭐 또 주목을 하게 되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아무래도 이분들 사회적인 어떤 뭐 부유층에 속한 그런 인사들이 네. 입고 있는 그런 옷에 대해서 오히려 그 명품 브랜드일지라도 그거에 대한 좀 어떤 반감이라든지 이 부정적인 그런 사람들의 어떤 평가가 예. 많이 또 이어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시로서 이제 그 브랜드를 가진 네. 그 업체로서는 그런 어떤 이제 그 부정적인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 상당히 좀 노력을 많이 했고 예. 그 이후로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그 블레임룩이 과연 어떻게 보면 좋게 그 좋은 결과가 될지 네. 나쁜 결과가 될지 예단할 수 없기 때문에 상당히 여기에 대해서는 좀 민감하고 신중하게 대응을 하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고요. 예. 근데 이제 한 가지는 이제 사람들이 소비자들이 갖는 편향 가운데 예. 우리가 뭐 그 최신성 편향이라고 해서 뭐 리선시 바이어스라고 해서 예. 최근에 가장 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뭐 브랜드나 예. 어떤 게 뭐지 이런 것들이 사람들의 기억에 많이 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좀 부정적이거나
긍정적인가를 따지지 않고 예. 다소 부정적이라 하더라도 사람들 기억 속에는 많이 남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그 유명한 대표 브랜드라는 그런 예. 어떤 또 인식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네. 어떤 그 상반된 효과를 좀 쉽게 예측하기는 어렵겠습니다. 반대로 이제 말씀대로 그 부정적인 우려 때문에 뭐 특정 로고를 좀 가려달라고 브랜드가 나서서 요청하는 경우가 있었고 대표적인 게 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 같은 경우였고요. 그렇죠. 그렇게 이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좀 극악무도한 범죄라고 인식이 되어 있는 그런 경우에 있어서는 당연히 만약에 그들이 착용하고 있는 어떤 그 뭐 특정 어떤 브랜드의 상품에 대해서 부정적인 의미가 강화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 사실 그 해당 업체에서도 당연히 그것이 어떤 방송이나 온라인을 통해서 그 브랜드가 알려지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려고 예. 그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죠. 네. 네. 근데 한편으로는 이 블레임 룩이 참 씁쓸한 게 논란이 된 인물이 주목을 받으면서 사실상 이 범죄가 굉장히 심각할 수도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미화되거나 희석시킨다는 이런 지적도 일거든요. 이 부분이 논란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좀 뭐 인도주의적인 입장이든지 아니면 어떤 자신의 어떤 특별한 어떤 생각이나 뭐 그런 그 가치 기준 때문에라도 해당 그 문제가 된 그 어떤 그 사람에 대해서도 약간 뭐 이제 구호나 구명이나 뭐 이런 거에 또 동참하려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 대표적으로 지금 미국에서 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최고 경영자를 살해한 혐의로 이제 기소된 루이지 만조니 같은 그런 경우에도 그 대법원 뉴욕주 대법원의 그 이제 공판에 나섰을 때에 어떤 특별한 그런 옷을 입었다라고 이렇게 좀 알려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그걸 이제 우리가 뭐 만조니 스웨터라고 이렇게 불릴 만큼 사람들 사이에서 많이 이렇게 회자되고 품절 사태를 빚었다라고 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 글을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치근하게 여긴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그런 일각의 사람들이 이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좀 더 그런 그 상징으로서 이제 그런 제품들을 구입하게 되는 이제 그런 경우로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미국의 건강보험에 대한 대중들의 반감 이런 것들이 지금 지지정서로 이어졌고 이게 또 소비 행태까지 이어졌다라는 말씀이시죠. 자, 이렇게 논란의 인물들이 이끄는 완판 행진이 있었고 반대로 또 어떤 브랜드의 리스크를 전하는 반대급부의 사례도 저희가 소개를 해드렸는데 자 기업 입장에서는 뭐 쭉 해주신 말씀 좀 신중해야 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게 품절 대란으로 막 이어진다고 해도 이거 마냥 웃을 수도 없고 표정 관리가 안 되는 부분이 있고 또 리스크로 돌아오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이 같은 변수들을 좀 어떻게 받아들이고 대응하는 게 좋을까요? 네, 사실 이제 그 어떤 기업이든 뭐 그 해당 그 브랜드 또는 어떤 그 제품들을 알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뭐 광고 비용을 많이 지출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광고 비용을 지출하지 않고도 누군가 어떤 그 사회적으로 유명한 인사라든지 아니면 이제 뭐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블레임 룩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더 부정적인 어떤 사건이나 어떤 사회적인 논란 이런 무리를 야기한 그런 사람 인사들이겠죠. 하지만 뭐 이런 경우에 있어서도 자신의 어떤 브랜드가 많은 대중들에게 알려진다라고 하는 것을 좀 크게 생각하는 이제 그런 업체들도 있을 것 같고요. 하지만 그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명품 브랜드들은 그 이미지나 어떤 브랜드 가치에 대한 거를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신경을 쓰는 모습으로 이렇게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금요일 오늘 뭐 사니 사회적 무리 논란의 인물들이 이끌었던 완판 행진 블레임 룩 현상에 대해서 저희가 정의하고 이야기를 좀 해봤습니다.